저는 모든 일에 꾸준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요가를 1년 멤버십을 끊었는데요. 열심히 가야지 요가 한 다음에 한 달에 2번 가고 1번 가고 완전 기부를 했죠. 꾸준하지 못했어요. 또 청소 좀 열심히 하고 살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한 3일 가죠? 3일 간 다음에 이제 또 집안 난장판 되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 글을 지금까지 3,00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300개 넘게 했고요. 지난 정말 뭐 블로그는 6년, 5년 동안 꾸준히 쓴 거고 유튜브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올린 거죠. 그리고 뭐 책도 꾸준히 읽고요. 한 달 전부터 매일 1시간씩 또 원고를 쓰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꾸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분명한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 행동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쓸 때마다 매일 10,000원씩 들어와요. 매일 1개씩 쓰면 매일 10,000원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매일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될까요? 쓰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더 쓰게 될까요? 더 쓰게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뭐 돈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확실하게 연결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써야 되는 거 알겠는데 꾸준히 안 써진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체험단을 신청을 해요. 그럼 내가 그걸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체험단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유익한 글도 같이 몇 개 써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맨날 광고만 쓸 수는 없잖아요. 내 블로그에. 아니면은 내가 블로그에다가 무슨 이북을 하나 만들어요. 내 이북을 만들어서 뭐 PDF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1,000원에 팔아요. 내가 뭐 진짜 대단한 책을 못 쓴다 하면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든 뭐든 아무튼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홍보할 게 있잖아요. 홍보할 게 있으면 블로그를 또 꾸준히 쓸 이유가 생겨요.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뛰는데 그냥 막 열심히 달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당근을 놔주면 얘가 달릴 거 아니에요. 2번째로 중요한 거는 작고 빠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말이 달리는데 당근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당근이 안 보여. 안 보일 정도로 멀리 있으면은 달리지 않겠죠. 당근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시험 방식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결과가 너무 멀리 있어요. 1년 뒤. 이거 되게 먼 거거든요. 1년 뒤에 그 시험을 성공할 때까지 당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매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면 좋아요. 제가 평소에는 장기적인 목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을 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장기적인 목표라고 중간중간에 당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5년 뒤를 보고 운영한다 해도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고 또 내가 조회수가 오를 때가 있고 수익이 나올 때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3번째는 시간 할애예요. 제가 요가를 신청하면서 잘못했던 게 이거예요. 요가가 그 약간 스케줄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요. 사실은 내가 꾸준히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대충은 나중에 정해놨다 해도 이게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책을 읽거나 오늘은 친구랑 놀아야지 친구랑 놀거나 하니까 요가를 점점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 계획은 실패하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저녁 9시다 하면은 저녁 9시에 주 3회다 월수금이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다 무조건 비워놓는 거야. 무조건. 그 시간은 무조건 요가 시간인 거야. 청소도 똑같아요. 제가 청소 못하는 이유가 청소하는 시간이 제 하루에 스케줄에 없어요. 안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꾸준히 원래부터 깨끗하신 분들은 이렇게 청소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시간 자체를 할애를 안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1달 넘게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가 책을 4년 전에 썼는데 그때 3, 4년 전일걸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1년 후에 책 써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1달 전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매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냐? 글쓰기 모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계속 글을 써서 인증하는 모임을 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항상 같은 시간에. 그랬더니 매일 글을 쓰게 되고 유튜브에 대한 책을 지금 써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5개 챕터 정도까지는 썼거든요. 하나 더 팁이 있는데요. 제가 매일 1시간씩 글을 쓰기로 했는데 글을 쓰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1시간 동안 글에 관련된 무언가를 했어요.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
글에 대한 책을 읽거나 글에 대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쓰기 귀찮다. 그래도 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만약에 근데 제가 좀 더 강한 동기를 원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출판사에 연락을 할 거예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나 이 책 쓸 거다, 원고 좀 보여주고 한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것만큼 강한 동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쓰게 됩니다. 왜냐면 출판사에서 다음 3달 후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데 꾸준히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내볼게요. 청소를 정말 못하는 제가 앞으로 청소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굳게 다짐한다. 2번, 에어비앤비로 방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서 누가 올 때마다 무조건 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3번, 친구한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라고 한다. 친구를 많이 초청한다. 그럼 친구가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청소를 조금이라도 더 하겠죠. 4번째,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청소가 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계속해서 쓰면서 기록한다. 이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작은 어떤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5번,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혹은 8시 반에서 9시는 무조건 청소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한다. 그리고 알람을 해놓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이 여러 개였습니다. 네, 1번 빼고 다 저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거, 안 하던 거 한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뭐가 나에게 중요한가를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부터 찾았죠, 맨 처음에. 그래서 글쓰기를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생각을 한 다음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니까.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꾸준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 드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기현이었고요. 저는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영상으로 나누는 중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볼게요. 안녕!